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모두의 인터뷰 국제일입니다. 81년생의 한 영화평론가가 영화 시상식 뒤풀이에서 우연히 35년생 백발의 할아버지 감독을 만납니다. 그런데 그 할아버지 감독이 이야기하는 옛날 영화 얘기가 정말 재밌는 겁니다. 35년생 감독의 경험담은 한국 영화사를 관통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이런 이야기를 책으로 써야겠다고 결심하면서 50년 세월을 뛰어넘는 영화 대화가 시작됩니다. 이 대화를 엮어서 한 편의 책이 완성되는데요. 영화 대화라는 책입니다. 부산 영화계의 대부인 김사겸 감독과 영화평론가 김도연 씨가 그 주인공인데요. 이 대화는 김사겸 감독의 일생을 따라가면서 한국 영화와 영화 비평의 역사를 들려줍니다. 오늘 영화 대화의 저자, 영화평론가 김도연 씨를 모셨는데요. 50년을 넘나드는 한국 영화계의 숨은 이야기들을 함께 들어보도록 하죠. 안녕하세요, 작가님. 네, 반갑습니다. 네, 일단 청취자분들 또 유튜브로 시청하고 있는 시청자분들에게 작가님 소개해 주시죠. 네, 안녕하세요. 저는 영화 애호가 김도연입니다. 올해 이 책, 영화 대화 35년생 영화 감독 81년생 시네필이라는 부제를 달고 있는 책을 냈는데요. 네. 그리고 2013년에는 영화의 전당 아카데미 2기로 M104라는 단편 영화도 찍었습니다. 주로 어떤 일들을 하시는지도 소개해 주시죠. 저는 2012년부터 부산국제 시민평론단으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부산국제영화제에서 영화를 보고 리뷰를 영화제 홈페이지에 올리는 그런 일을 하고 있어요. 네. 그리고 부산영화평론가협회와 부산독립영화협회에서 매년 책을 내고 있는데 네. 그쪽에서 이제 청탁이 들어오면 또 글을 쓰기도 하고요. 네. 지금은 해운대구에서 그 평생학습관 그리고 별밤학교에서 영화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그 부산국제영화제 참여하셨나요? 네, 맞습니다. 제가 네. 올해는 진짜 기억에 남는 게 네.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때 처음으로 네. 그러니까 17살이죠. 그때 영화제에 갔었는데요. 그때는 너무 사람이 많고 표를 구할 수가 없어서 그냥 영화는 한 편도 못 보고 사람만 구경을 했어요. 네. 그런데 올해 이 책을 낸 덕분에 개막식에 초청을 받았습니다. 이게 네네. 그 초청장인데요. 제 이름 이름 석자가 적혀있네요. 찍힌 이 초청장을 받고 네. 개막식에 갔는데 의자에도 제 이름이 딱 적혀 있는 거예요. 내가 성공한 덕후가 됐구나 라는 생각에 굉장히 감격을 했었던 네. 그런 게 있고요. 네. 그다음에 또 영화제에서 제가 올해 이렇게 표도 가지고 왔는데요. 네. 27편의 다 보신 거예요? 27편의 영화를 봤습니다. 오. 보고 이 네. 중에서 3편의 리뷰를 또 네. 홈페이지에 글을 올렸어요. 그리고 또 오. 이번 영화에서 또 특히 기억에 남는 거는 네. 하마구치 류스케 감독이라고 네네네. 일본의 굉장히 요즘 중요한 감독인데 그 감독과 봉준호 감독이 만나서 스페셜 대담을 했어요. 그 대담을 직접 제가 참관을 했고 거기서 제가 또 질문을 해서 그 하마구치 류스케 감독이랑 네. 아이 컨택을 하면서 대화를 나눈 거 그게 정말 저는 평생 잊지 못할 경험이 될 것 같습니다. 어떤 질문을 하셨나요? 하마구치 류스케 감독이 네. 쭉 영화를 만들어 오면서 재난의 장소를 중요시 여겼어요. 고베라든지 아니면 도호쿠 지방. 그다음에 올해 만든 영화는 또 히로시마가 나와요. 그래서 제가 했던 질문은 영화 속에 재난의 장소가 반복해서 등장을 하는데 어떤 의미냐라고 질문을 했었거든요. 네. 근데 너무 놀랍게도 전부 우연이다 라고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그래요? 충격에 빠졌죠. 의도된 게 아니라? 네네네. 그래서 역시 영화라는 거는 네. 감독의 의도와 그다음에 평론가들이 보는 그런 시각이 다른 거구나라는 걸 또 깨닫는 계기가 되기도 했습니다. 네. 이제 본격적으로 우리 책 얘기를 나눠볼 네. 텐데 이번에 나온 영화 대화, 이 책 어떤 책인가요? 자, 이 영화 대화라는 책은 이 표지에도 나온 것처럼 네. 35년생인 감독님이세요. 이분은 아주 오래 전부터 한국 영화계의 산증인이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일제강점기 5, 60년대, 그다음에 70년대 뭐 쭉 영화계에서 있어 오신 분이거든요. 그래서 이 분의 삶 자체가 영화의 역사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 한국의 영화의 역사. 그래서 이분과 여러 가지 대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주제가 있었거든요. 영화 평론에 대해서, 영화 제작 현장에 대해서, 그다음에 부산 영화계의 발전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나누면서 과거의 모습과 현재의 모습을 비교해보고 지금 이 모습은 옛날 이런 데서 왔구나. 그다음에 앞으로는 어떻게 나갈까. 그런 영화 전반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눌 수 있었던 그런
그런 계기를 이제 책으로 정리한 것입니다. 이 책을 쓰게 된 계기가 네. 한 뭐 술자리에서 네네네. 우연히 같이 뭐 술 한잔을 하게 됐는데 네네. 거기서 이거 너무 재밌다 라는 생각이 들어서 쓰게 됐다. 맞나요? 네, 맞습니다. 진짜 우연한 계기에 제가 시민평론단 활동을 하면서 신의 방향이라는 그런 영화 스터디 그룹을 만들었어요. 그 스터디 그룹을 만들었는데 그 동료 중에 한 명이 부산 영화평론가 협회에서 네. 낸 비평 공모전에 수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축하하러 그냥 이제 일반 관객으로 참가를 했어요. 네. 그래서 뒤풀이에 따라갈 뭐 그런 자격도 안 되고 한데 어쩌다 보니 뒤풀이에 뒤늦게 합류를 했어요. 네. 그래서 갔는데 딱 하나 남은 빈자리가 네. 그때 강변호텔, 홍상수 감독의 강변호텔 주연으로 출연하셨던 기주봉 배우님 옆자리 그 딱 한 자리 남은 거예요. 네. 그래서 좀 불편하잖아요. 근데 뭐 어쩔 수 없이 그 옆에 앉았습니다. 네. 근데 그 기주봉 배우님 맞은편에 너무 나이가 많은 백발의 할아버지 앉아 계신 거예요. 누구시지? 궁금해하면서 두 분이랑 같이 술자리를 갖고 저는 가만히 듣고만 있었죠. 근데 너무 재밌는 거예요. 심지어는 이제 1966년에 네. 이만희 감독의 만추라는 영화가 만들어졌는데 지금 그 필름이 남한에서는 유실되고 북한에만 남아있다는 소문이 있어요. 네. 근데 그 영화를 개봉 때 봤고 뭐 이런저런 이야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네. 너무 재밌다. 그래서 기주봉 배우님이 이거 우리끼리 듣기 너무 아깝다. 책으로 내십시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 제안을 받은 적이 있는데 잘 안 되더라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가만히 듣다가 그럼 내가 한번 해볼까? 그럼 제가 쓸게요. 그랬어요. 네. 근데 감독님은 사실 저랑 잘 아는 사이도 아니고 그렇죠. 또 좀 못 믿으셨나 봐요. 그래가지고 싫다고 계속 거절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르신들은 좀 학벌에 약하시잖아요. 네. 그래서 제가 서울대 나왔습니다. 저 잘할 수 있습니다. 네. 이렇게 막 했더니 그래? 그럼 같이 한번 해볼까? 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이렇게 약속을 받고 인터뷰를 하기로 했는데 코로나가 터졌어요. 네. 책에도 나오더라고요. 네네. 그래서 코로나로 뭐 차일피일 미루어지다가 어떻게 연말에 급하게 이렇게 인터뷰를 쭉 해서 이렇게 책으로 정리를 하게 됐습니다. 그걸 만드는 데 있어서 우여곡절이 많았을 것 같은데 네. 청취자분들과 뭐 시청자분들에게는 좀 김사경 감독이 어떤 분인지도 잘 모를 수 있으니까 네. 감독님에 대해서 좀 소개해 주시죠. 일단 감독님은 마산 출신이시고 1935년생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나이로 86세? 굉장히 많은 나이시죠. 근데 그분이 아버지가 그 마산에 있는 극장에서 뭐 지배인 같은 그런 역할로 일을 하셨다고 해요. 그래서 어릴 때부터 항상 영화를 접하다가 내가 영화 감독이 돼야겠다라고 결심을 하시고 상경을 합니다. 상경을 해서 서라벌 예술대학이라고 하는 한국 최초의 예술대학이 있어요. 거기에 입학을 했는데 가보니까 뭐 별거 없다. 네네, 별거 뭐 없더라. 내가 가르치는 게 낫겠더라. 그래서 중퇴를 한 거예요. 그 대학이 지금은 중앙대학교에 편입이 돼서 중앙대가 됐습니다. 그렇구나. 그러니까 굉장히 이렇게 역사가 있네요. 네, 역사가 있죠. 그래서 그 중퇴를 하고 그냥 영화책만 계속 읽고 계셨대요. 그 명동의 카페에서 옛날에는 그 명동 카페가 약간 살롱 같은 분위기였다고 해요. 그래서 카페에서 막 책을 읽고 있는데 이거 좀 괜찮아 보이니까 기자 영화 세계라는 그 옛날 영화 잡지의 기자가 보더니 그럼 우리 같이 일하자라고 해서 거기 기자로 일을 하게 됐고 그 이후에 또 영화 예술이라는 영화 비평 전문지가 생겼습니다. 그 잡지에도 일하게 됐고 그리고 나중에 일간 스포츠 신문이라고 하는 신문사에서도 영화평을 쓰는 활동을 하셨어요. 그렇게 쭉 영화평을 쓰는데 이제 그 영화판에서는 이제 유명인이 된 거죠. 이 사람이 쓰는 글에 뭐 좌우되기도 했으니까. 그래가지고 나중에 이제 유현목 감독님 아시죠? 오발탄으로 유명한 그 유현목 감독님이 술자리에서 김사경 감독님을 만났는데 나 지금 제일 조감독이 나갔다. 당신이 내 제일 조감독으로 들어와라 라고 얘기를 하신 거예요. 대단하신 유현목 감독님이 제3 조감독도 아니고 제1 조감독 오라고 하니까 가겠다. 어차피 나는 영화 감독이 꿈이었으니까. 그래서 그 유현목 감독님의 제1조감독으로 일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한 6편 정도 같이 쭉 조감독으로 작업을 하셨어요. 그러다가 데뷔할 기회가 왔습니다. 데뷔할 기회가 와가지고 본인의 이 작품인 그대 가슴에 다시 한번이라는 작품을
연출을 하시게 돼요. 네. 그 작품의 주인공이 바로 이순재 배우십니다. 그리고 한국 최초로 흑인 배우가 출연하는 작품이기도 해요. 그렇게 데뷔를 하셨는데 뭐 잘 안 됐어요. 그 영화가 뭐 여러 가지 이유로 잘 안 되고 또 시간이 흘러서 김호성 감독이 그 영자의 전성시대라고 아시죠? 그건 잘 모르겠어요. 영자의 전성시대라고 네. 굉장히 또 그 당시 히트한 작품이 있어요. 그 영자의 전성시대 후속작으로 한번 연출을 해봐라라고 제안을 해서 창수의 전성시대라는 네. 작품을 이제 두 번째 작품으로 연출을 하시게 됩니다. 네. 그 작품의 주인공은 지금 돌아가신 송재호 배우님, 연복순 배우님 네네. 뭐 그런 분들이 또 출연을 하셔가지고 감독님이 1935년생, 네. 그래서 아직 80살이 넘은 나이가 되셨는데 그 얘기를 보면 거의 역사 얘기도 좀 많이 담겨 있어요. 네, 뭐 맞습니다. 소련이라는 단어도 나오고 네. 일제강점기 시대에 네. 대한 얘기도 나오고 뭐 그때 당시 학창 시절에서 뭐랄까요? 그 군사 훈련 네. 이런 것도 있었다. 네. 그러니까 저 한편의 역사를 좀 보는 네, 느낌이었는데 맞습니다. 책을 좀 기록하시면서 그런 부분들도 많이 담겨 있던 것 같더라고요. 네. 어떤 내용들이 좀 많이 기억에 남으신가요? 저는 뭐 그런 역사 이야기도 기억에 남지만 네. 특히 기억에 남는 게 그 70년대 초반에 다큐멘터리를 한 편 찍으셨어요. 유현목 프로듀서, 네. 유현목 감독님이 만든 유 프로덕션에서 다큐를 만드셨는데 그 주제가 공해였다고 해요. 네. 공해 다큐를 만들었는데 일반에 상영을 못했대요. 왜냐면은 그때가 박정희 정권이었던 맞아요. 거예요. 네. 박정희 정권이 이제 막 산업화를 일으키려고 하는데 이런 공해를 다루는 영화가 나오면 안 된다. 그래서 정권의 압력으로 일반에 공개되지 못했다. 네. 그러니까 이건 약간 역사에 희생된 그렇죠. 작품인 것이죠. 저는 개인적으로 이 필름을 찾아가지고 네. 상영을 해보고 싶은 그런 소망이 있습니다. 또 다른 내용들은 어떤 게 네, 있을까요? 또 하나 더는 또 내용이 굉장히 많이 담겨 있더라고요. 네, 네. 또 특히 기억에 남는 거는 뭐냐면 영화계 성폭력 이야기가 아주 옛날부터 있었다라는 걸 또 새롭게 알게 됐는데 네. 감독님이랑 얘기를 하다가 나소원 시나리오 작가 이분도 부산 영화인인데 여자분으로 굉장히 활발하게 활동을 하셨어요. 저는 이 책을 만들면서 처음 알았거든요. 네, 네. 근데 이분이 영화판에 들어와서 자기는 안 좋았다. 자기 밑에 들어왔는데 안 좋았다. 왜냐하면은 당시에 이렇게 촬영 조수나 뭐 그런 조수들이 지방 촬영 가면 여자 스태프들한테 엉뚱한 짓도 하고 그랬다라고 네.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 전에 김기덕 감독이 네. 이제 피해자의 그 고발 때문에 해외에 나가서 네. 체류하다가 코로나로 사망한 그렇죠. 일이 있었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이 영화계 성폭력이 어제 오늘이 아니었구나. 아주 옛날부터 뿌리 깊은 일이었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됐고 지금은 이걸 바꾸기 위해서 한국 성평등센터가 생겼어요. 네. 그래서 옛날에는 이랬지만 지금은 그래도 든든이라는 이런 센터가 생겨서 좀 나아지려고 노력을 하고 있구나라는 네. 생각까지 하게 됐습니다. 지금 방금 말씀하신 내용도 책에 다 담겨 있더라고요. 네네. 그래서 뭐 머저리 같은 놈 뭐 이런 표현도 있었고 그래서 네. 이거 이렇게 표현해도 되나 네. 싶었는데 이게 다 고스란히 담겨 있어서 네. 뭐 역사부터 네. 여성에 관련된 얘기까지 좀 네. 다양한 내용들이 담겨 있다라는 생각을 좀 했습니다. 이번에는 좀 부산 얘기로 좀 넘어가고 싶은데 네. 그 부산이 영화 촬영지로서는 좀 매력적인 곳이다라는 이제 평들도 많고 실제로 많은 촬영들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런 로케이션 촬영지로 유명해진 그 출발점에 네. 그 감독님의 역할이 크다고. 네, 어떤가요? 맞습니다. 진짜 그렇습니까? 네, 감독님이 이제 서울에서 활발하게 활동을 하다가 갑자기 중단하고 내려오신 거거든요. 그때 뭐 77년. 네네. 네네. 그러니까 그 당시 영화인들과는 굉장히 활발하게 교류를 하던 시기였죠. 그러니까 그분들이 부산에서 촬영을 하게 되면 감독님만 찾았다고 해요. 어떤 때는 스태프를 좀 구해달라. 어떤 때는 뭐 어디 촬영지를 좀 섭외해달라. 그러면은 이게 섭외를 해주신 거예요. 근데 그때 돈은 한 푼도 안 받고 그냥 술 한 잔으로 퉁쳤다. 맞아, 그 내용도 있다. 그러니까 정말 이렇게 네. 대가 없이 이 부산의 영화계에서 활발하게 활동을 하셨던 거죠. 네. 근데 그 이후에 1999년에 부산 영상위원회가 생깁니다. 네. 부산 영상위원회가 지금 그런 일을 해요. 부산으로 내려온 스태프들을 이제 서포트를 하고 여러 가지 촬영 장소 섭외해주고 그런 활동을 하거든요. 네. 근데 감독님은 그때 혼자서 하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1인 와. 부산 영상위원회였던 거예요. 그 영상위원회에서 했던 지금 하고 있는 일들을 네, 혼자서 다 하셨던 혼자서 거예요. 다 하셨던. 네. 와. 그래서 부산 영상위원회가 생길 때 김사경 감독님을 이사로 네. 초빙을 해서 그래서 김사경 감독님이 오랫동안 거기서 이사로 활동을 하셨습니다.
또 그 부산국제영화제에서도 이름을 함께 올린 걸로 네네. 알고 있는데 네, 뭐 맞습니다. 다양한 영화계에서의 발판들을 다 닦아 넣으셨다라고 그렇죠. 생각하면 될까요? 네, 그 부산국제영화제는 그때 만들 때 감독님 나이가 좀 많으신 편이었어요. 네. 그래가지고 뭐 실무를 받기보다는 감사 역할을 맡아가지고 영화제가 끝나고 나면 이런 점 뭐 개선해야 될 점을 네. 그 총회에서 지적을 하고 뭐 그런 활동을 하셨다고 합니다. 작가님과 인터뷰를 할수록 뭔가 영화계에서의 위인이라는 생각이 좀 맞습니다. 많이 드는데요. 네, 저는 네. 이게 얘기를 나누면서 이게 순간 깜짝 놀라서 이런 일도 하셨어? 네. 이런 일도 하셨어? 그러니까 난 내가 몰랐는데 이렇게 대단하신 분이었구나. 이렇게 얘기를 나누게 돼서 되게 감사하다. 그런 네.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영화계 쪽에서는 좀 유명하시겠어요. 당연히. 그 안에서는 유명했죠. 저는 몰랐지만 그 지금 뭐 네. 감독님과 뭐 배우들 사이에서도 좀 많이 알려져 있나요? 지금 세대에서는 잘 모르고요. 그러니까 윗세대, 그러니까 70년대, 뭐 80년대 그때 네. 활동했었던 분들은 이제 다 아시는 거죠. 영화인들께서 꼭 이 방송을 좀 듣고 보면서 네. 이 김사경 감독에 대해서 좀 알아야 된다라는 네. 생각이 좀 드네요. 약간 교과서 같은 느낌이라서. 네, 그렇죠? 맞습니다. 또 이번엔 좀 어려운 얘기를 해보려고 하는데 네. 그 감독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이제 부산의 현실, 네. 부산의 영화과 학생들이 이제 부산에 남지 못하고 네. 또 뭐 여러 인터뷰를 해봤지만 진짜로 그렇다고들 하더라고요. 네. 영화판이 좀 어렵다, 네. 다 서울로 가버리는 현실이다 이런 얘기를 많이 했는데 네. 작가님께서도 이제 부산 영화 산업 발전에 좀 고민이 있으실 것 같아요. 어떠신가요? 네, 맞습니다. 미국의 영화 평론가 중에 데이비드 보드웰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영화는 지구상에서 가장 값비싼 예술이다. 가장 복잡하고 값비싼 예술이다.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네. 사실 영화를 만들려면 돈이 필요해요. 제작비가 필요하거든요. 당연하죠. 그런데 부산에서는 이런 자본, 그러니까 영화 제작비를 투자하는 그런 대자본이 없어요. 그래서 여기 출연하셨던 김민근 감독 네. 같은 경우는 부산 영상위원회에서 지원을 받아서 영화를 만들었고, 그다음에 이동용 감독, 10월의 이름들, 네. 이동용 감독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일하고 있는 국제신문에서 제작비를 받아서 제작을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어디선가 돈을 받아야지 영화를 만들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부산의 많은 기관들, 뭐 대자본가들 그런 분들이 영화에 좀 더 투자를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어요. 왜냐하면은 문화 다양성이라는 측면에서 지역 문화라는 게 유지되는 게 중요하다고 굉장히 생각을 하거든요. 또 안타까운 얘기를 좀 봐보자면 그 김사경 감독에 대해서 잘 부산 시민들조차 모른다는 얘기가 있어요. 네. 저 역시도 물론 책을 통해서 알게 됐지만 감독님에 대해서 잘 모른단 말이죠. 네. 이거를 어떻게 하면 좀 알릴 수 있을까라는 고민도 있을 것 같은데. 일단 너무 세대가 차이가 많이 나는 거죠. 저 같은 경우는 뭐 50살 가까이 차이가 나니까 우리 세대는 몰랐지만 얘기를 하다 보니까 윗세대 분들은 좀 잘 아시더라고요. 그분 부산일보랑 국제신문에 글 쓰셨던 분 하시면서 아시더라고요. 근데 그 네. 사이에 이게 단절이 됐죠. 그리고 이분이 하셨던 업적을 누군가 알리지도 않았고 뭐 정리하지도 않았고. 그래서 제가 이번에 이 책을 통해서 감독님의 업적을 좀 많이 알리고 싶다. 네. 네, 그런 마음에 이렇게 책을 내게 된 것도 있습니다. 50년 전과 지금 뭐 크게 달라진 점도 없다 혹은 있다 이런 네. 생각도 많이 들었거든요. 네. 이걸 어떻게 좀 해석해야 될지 네. 또 앞으로 어떤 미래 방향으로 제시해야 될지가 좀 네. 의문이에요. 네. 작가님 보시기에는 앞으로 어떻게 좀 이걸 구성해야 될지 이끌어가야 될지 네. 생각하시나요? 일단 가장 큰 차이점은 과거와 현재는 기술이 달라졌습니다. 옛날에는 진짜 아날로그였다면 지금은 디지털이기 때문에 조금 더 쉬워졌다고 해야 되나? 그렇죠. 그때는 필름도 굉장히 아껴서 써야 됐었고 지금은 디지털이기 때문에 뭐 여러 번 찍어도 뭐 삭제하면 되니까 그런 그렇죠. 면에서는 굉장히 쉬워졌는데 어려운 거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지방에 이제 투자 그리고 서울에서도 마찬가지로 투자를 받아야 되는 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 굉장히 거죠. 어렵네요. 그리고 영화를 하고자 하는 사람들은 많지만 네. 뭐 제작을 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지 않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는 뭐 그때나 지금이나 뭐 큰 차이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감독님과 인터뷰하고 책을 이렇게 쓰시면서 네. 가장 크게 느꼈던 점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일단 감독님이 굉장히 영화에 대한 열정이 아직도 마음속에 이게 생생하신 거예요. 지금도? 네, 네. 이 나이가 많으신데도 그래서 이런 열정이 있기 때문에 이 하나의 일가를 이루셨구나.
라는 생각을 했고 네. 내가 비록 재능은 없지만 이 영화에 대한 애정만 잃지 않는다면 감독님처럼 이렇게 황혼기에 접어들었을 때 네네. 지난 세월을 돌아보면 후회하지 않는 삶을 살 수 있겠다. 그런 약간의 희망을 얻었습니다. 또 책이 나오고 감독님께 드렸나요? 네, 감독님한테 이제 파주로 한 박스 가득 보내드렸어요. 이렇게 파주 따님 댁에 지금 가 계시니까 이렇게 보내드렸더니 너무 예쁘게 잘 만들었다. 너무 마음에 든다. 너무 고맙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얼마 전에 부산에서 완전히 집을 정리를 하셨어요. 그래서 파주 따님 댁으로 올라가시면서 너무 고맙다. 내가 줄 건 없고 내가 모아놓은 책들을 다 주겠다. 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박스 한 서너 박스 되는 분량의 책을 차에 실어가지고 집에 가지고 왔어요. 읽어보는데 보통 책이 아닌 거예요. 임권택 감독의 서편제 책이 있으면 딱 펼치면 임권택 감독 사인 있고 유현목 감독님의 책이 있으면 유현목 감독 사인이 있고 뭐 이런 책이 많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거는 내가 혼자 볼 게 아니다 라고 해서 얼마 전에 이걸 다 정리를 해서 영화의 전당 라이브러리에 기증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조만간 김사겸 아카이브 이런 식으로 전시회를 하게 될 거예요. 김사겸 감독님이 찍었던 탕수의 전성시대 대본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굉장히 귀한 자료들, 그렇네요. 옛날 영화 잡지들, 뭐 사인본들 뭐 그런 것들이 아마 일반 대중에 공개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청취자분들 또 시청자분들에게 하고 싶은 말, 또 뭐 전하고 싶은 말, 영화에 대한 얘기 뭐 자유롭게 전해주시죠. 네, 일단 영화대화라는 책이 굉장히 재밌어요. 재밌기 때문에 많이 읽어주시고 또 많이 알려주셨으면 좋겠고 영화라는 거는 저는 사실 세상을 열어주는 창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영화를 보면서 다른 사람의 마음을 공감을 하게 되고 그러면서 또 타인을 이해하게 되고 그 영화를 많이 보면서 우리 세상이 조금 더 나아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 영화, 좋은 영화, 나쁜 영화 말고 좋은 영화 많이 보시고 또 좋은 책들도 저 책을 포함해서 많이 읽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모두 인터뷰 김도연 영화평론가와 함께했는데요. 책 영화 대화라는 책 내용부터 또 김사겸 감독의 이야기, 또 영화 역사 얘기 좀 폭넓게 얘기해봤습니다. 평론가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